한국에서 어떤 이름은 언급되는 순간부터 여론이 자동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황하나입니다. 1988년 7월 13일생으로 갑질 문화로 한때 대한민국 전체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재벌 기업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입니다. 황하나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연예계에서 어떠한 성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 연예인들과 관련된 가장 큰 스캔들의 중심에 여러 차례 등장해 왔습니다. 대마, 폭력, 정신적 조종, 공적 이미지 훼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쇼비즈니스와 무관한 인물이 왜 한국 연예계를 끊임없이 뒤흔드는 오염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황하나의 7가지 사실을 되짚어봅니다. 황하나는 갑질 문화로 한국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재벌 기업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입니다. 이러한 출신 배경만으로도 황하나라는 이름은 대중의 눈에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재벌가의 아가씨라는 전형적인 이미지 대신 황하나의 인생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양유업의 후계자나 대표 인물로 언급되기보다는 황하나라는 이름은 혼란스러운 사생활과 법적 논란, 사회적 기준을 넘는 행동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녀는 경영권도 쥐지 않았고 그룹 내 역할도 없었지만 언급될 때마다 대중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러한 생활 방식이 특권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대마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황하나는 한 번의 실수나 순간적인 통제 상실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황하나의 대마 사용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행위였습니다. 더 큰 분노를 불러온 것은 그녀가 개인적 범위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개인의 잘못을 사회적 문제로 키웠다는 점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타인을 함께 가담하게 했으며 사건은 사적인 실수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거의 일제히 격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더 이상 부잣집 아가씨의 타락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간 특권적 환경에서 길러진 법 병시적 삶의 방식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하나라는 이름이 개인적 문제를 넘어선 계기는 대마가 한 명의 A급 연예인과 얽히기 시작하면서입니다. 황하나는 한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A급 남성 연예인이자 JYJ 출신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모든 일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박유천이 황하나와의 약혼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박유천이 아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고 연예계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결혼은 여러 차례 연기되다가 결국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조용히 취소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관계가 한국 연예계를 뒤흔든 대형 대마 스캔들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불법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유천이 어렵게 다시 쌓아 올렸던 이미지는 순식간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황하나는 과거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대마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박유천과 직접적인 관련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박유천은 모든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과 대중 앞에 서서 대마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박유천의 대마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민 연예인이라는 이미지는 한순간에 붕괴되며 한국 사회 전반에 극심한 분노와 실망을 불러왔습니다. 그 시점부터 대중의 분노는 더 이상 박유천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황하나 역시 간접적 관련 인물이 아닌 이 붕괴의 연쇄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핵심 고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계와 얽힌 수많은 논란 이외에도 황하나라는 이름은 한국 사회를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또 다른 사건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 스캔들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가 직접 나서 폭력을 고발한 연인 관계 내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공개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장기간 폭행을 당했으며 지속적인 협박과 정신적 통제, 심리적 조종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관계는 대마 사용과도 연결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의존 상태에 빠져 쇠약해지고 저항 능력을 상실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 사회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폭력 행위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 구조였습니다. 특권 속에서 태어나 자금력과 인맥을 가진 한 사람이 개인적 관계를 통제와 학대의 공간으로 바꾸어 약자가 사실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 황하나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망친 인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론의 눈에 그녀는 특권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와 정신을 침해하는 적극적 가해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력 행위가 드러나자
여론은 황하나 개인이 아니라 그동안 법이 그녀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하나와 관련된 사건들이 전국적 논란의 중심이 되기 이전부터 그녀는 대마와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공개된 사법 기록에 따르면 일부 사건에서 황하나는 한국 형법상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불구속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내려졌지만 일반인이나 연예인이 연루된 유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공개된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와 여론 반응은 법 적용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황하나가 연예인도 아니고 공적 책임을 지는 인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중대한 사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직업적 후폭풍은 거의 따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대마에 연루된 다수의 연예인들은 사실상 즉각적으로 커리어가 종료되었습니다.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엮어보자 사회적 논쟁은 폭발했고 재벌 출신이라는 배경이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심에 섰습니다. 부유층 특권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면서 황하나라는 이름은 연예계에서 더 무거운 개념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황하나는 언론과 대중에 의해 한서희, 정다운과 같은 이름들과 자주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들은 연예계에서 활동하지 않지만 유명 연예인들의 스캔들에 연이어 연루되며 언론 지면을 장식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쇼비즈니스에서의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수사, 대마 스캔들, 폭력 고발, 혹은 다른 연예인의 이미지 붕괴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사와 K넷 반응에서는 이들을 쇼비즈니스의 오염원과 같은 강한 비판적 표현으로 지칭했습니다. 또는 연예계를 더럽히는 이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여론의 분노를 반영한 호칭입니다. 수많은 논란이 폭로된 이후에도 황하나는 라이브 방송, 게시물, 논란성 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SNS에 재등장하며 대중을 다시 부정적인 기억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황하나가 올린 일부 콘텐츠는 특정 연예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과거 스캔들을 암시하거나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으며 온라인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대중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고 황하나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실제 연관 여부와 상관없이 연예계가 또 하나의 드라마에 휘말린다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반성한 듯 보였던 그녀는 최근 다시 승리와 연관된 사기 조직 의혹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정보에 따르면 황하나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캄보디아 프놈펜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문 뒤 황하나는 캄보디아로 이동했으며 해당 지역은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고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황하나는 태국 상류층 인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이 유흥업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며 한국 사회의 우려와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빅뱅 출신 승리가 캄보디아에서 포착된 영상이 확산되며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지만 그가 황하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승리가 등장한 장소의 무대에 프린스 브루잉 로고가 노출되었고 이는 프린스 홀딩스와의 유사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불법 도박과 사이버 범죄의 중심지로 지목되는 이른바 특구의 태자와 연관되어 국제적으로 언급된 바 있어 의혹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하나, 승리, 그리고 해당 조직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공식 확인은 없으며 승리 측 역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K넷들에게는 황하나라는 이름이 국제수배, 범죄의 온상, 악명 높은 연예계 이슈와 함께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소름을 돋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승리는 범죄 때문에 혐오스럽고 황하나는 본질 때문에 혐오스럽다라는 직설적인 반응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에게 승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으로서 그 대가를 치른 인물로 인식됩니다. 반면 황하나는 아무런 가치를 창출한 적이 없으면서도 반복적으로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남긴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K넷의 시선에서 황하나는 단순한 논란의 인물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지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황하나는 과연 이 지점까지 추락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한 개인의 타락일 뿐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 특권 시스템이 낳은 결과일까요?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